예,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 TVN 프로가 최종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굉장한 화제를 낳았는데요. 전작인 응답하라 1994보다도 더 시청률도 높고 화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의 복고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한 칼럼은 그 시대도 굉장히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면서 거리는 군부 독재와 화염병으로 살벌했고 성차별이 만연했고 골목은 우범지대였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마누라의 반소리에도 허허 웃는 백수 남편, 끼니마다 반찬을 나눠 먹는 이 반지하 셋집과 주인집, 그리고 일말의 의심도 뒷담화도 없이 사랑과 믿음만 꼽히는 쌍동의 골목길은 이상향이었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 글을 쓴 분도 조금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느 시대에 우범지역이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데모가 없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만 지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복고의 향수가 넘치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나간 시절 아름다웠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시절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느냐? 자, 삼저호황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가 정말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성장률이 1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도요, 먹는 것도 부실했고 입는 것도 부실했고 사는 주거도 부실했고 다 부실했지요. 그렇지만은 사회가 활력에 차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자기 대에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또 대학을 나와서 직장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희망이 좀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픽만 끝나면 올림픽 하던 때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뭔가 될 것처럼 보였고 선진국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좋았던 시대처럼 인식되는 겁니다. 보릿고개는 넘겼지요. 아파트나 이런 신흥 주거 문화도 막 깔리기 시작했지요.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칼라 TV 보고 통행금지가 없어진 것과 더불어서 확산되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삼저호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장기 경제 침체, 양극화, 고실업, 청년실업, 청년백수, 조기 은퇴, 노인 빈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 이런 살벌한 사회에서 고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흘러간 좋았던 시대를 꿈꾸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50년대 60년대 초를 가장 좋았던 시대라면서 그런 시대를 회고하는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 이런 게 넘쳐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분께서는 내부자들이란 영화나 응답하라 1988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들을 또 그때 시대에 그렇지도 않았던 현실들을 지금 와서 미화시키는 것도 이제 상업화된다. 내부자들 영화 보면 검사와 조폭이 양아치가 서로 합의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가 과거를 미화시켜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다. 이거 좀 빼딱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빼딱하게 이야기하는 본질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가 정권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걸 주무르고 살인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부모, 자, 이 부분과 응답하라 1988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보면요. 제가 하던 이야기 그대로 워딩도 안 다르고 언론사의 사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사건 초기에 TV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게임 중독형,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런 사태의 발생의 원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무너져서 그렇다. 즉 가족도 무너졌고 이웃 공동체도 무너졌어.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신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을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골목길이 사회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웃집에 뭔 일이 벌어지고 어떻는지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요, 그야말로 이 애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도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집 사정 전부 다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울려 노는 과정이 사회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골목길도 사라졌고 아파트에서는 이웃끼리도 잘 모릅니다. 위에 층은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죽든가 살든가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는 뭐 교회나 사찰이 그런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가도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공동체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회 어디에도 공동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공동체 기능이 있습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그럽니다. 이 속에서요, 한마디로 가정이라도 조금 뭐 돈이라도 있으면 그런 문제 현상이 유예됩니다만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애들은 그냥 사회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 모바일,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도요, 어울리지 못합니다. 공부 못하고 가난한 집 자식은요. 동네에서 놀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들어서 외양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 아버지의 역할을 완전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워도요, 어떤 거는 새끼에 대해 사람보다 엄청나게 진한 모성을 보이는 데 반해서 어떤 것은 새끼를 귀찮아하면서 낳자 말자 물어 죽이거나 가까이 오면 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화가 덜 된 개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뭐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테스트했다는데 지금 사이코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게임에 일하는 비현실 가상세계에 빠져들면서 공감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상실하면서 수많은 낙오된 젊은 층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세대에 온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나와서 게임이 막 유행하던 시절이 90년대 초반부터일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던 거는요, 돈이 없었어도 오래 못해요.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한 3, 4분 놀다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공짜로 수많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시절에 초중 고등학교를 보낸 애들이 10년쯤 15년쯤 지나니까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돌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성이나 모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신 훼손한 아버지가요, 이 전화통화를 한 기록을 경찰이 털었는데 보니까 1년 동안에 309건을 했답니다. 하루에 한 통도 안 한 거죠. 그런데 163건이 자기 부인하고 한 거고요. 그 다음 부인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에 한 번 이상 전화한 사람이 15명이고 2번 이상 전화한 사람은 6명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 거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고립되어서 게임이라는 이 가상의 도피처로만 빠져들었고, 그리고 혼자 오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사람을 만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의 메시지가 뭡니까? 가족, 이웃 간에요, 거의 공동체처럼 어울렸다는 겁니다. 자, 교류와 이 뭡니까? 공동체. 그게 응답하라 1988이 모든 사람이 20% 가까운 시청률을 보였다. 엄청난 거죠. 공중파도 아닌데요. 동시간에 1등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목이 마르고 한마디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그 시절은 경제가 좋았지 지금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벌써 전부 다 이 사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하라 1988에 보여주는 그 쌍문도 공록이 오아시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아들 시신을 훼손한 이 부친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대화나 정서적 교감도 없고 책도 안 읽고 기껏해야 죽이고 부수는 오락에만 몰두되다 보니까 애를 죽이고 시신을 잔인하게 해서 내가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씹이 15팽이라는데 그리고 기껏 한 일이라고는 청산가루 팝니다 뭐 팝니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돈 붙이게 해서 사기해 먹는 지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부인도 이상하네. 부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인은 무슨 콜센터인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집에 키우던 뭐 조그만한 동물이 죽어도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살겠습니까? 금붕어가 죽었다 해서 얼려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훼손을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요. 1년에 수십만 마리의 유기견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동물을 키우다가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부분을 그런 버려놓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데 가난하고 고립되고 버려지고 자 대한민국의 가정이 돈이 없으면 가정이 꼴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말 안 하고요. 자식하고도 말 안 하고 전부 각자 삽니다. 뭐 돈이 있어도 그런 집도 많지요. 돈이 본질이 아니지만은 돈이 있는 집은 그런 문제가 덜 터집니다. 돈이 없는 집은 그런 문제가 바로바로 터져나가기 시작하죠. 자, 공동체는 무너졌고 같이 놀 아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회는 좀 먹어가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제대로 꾸리도록 국가적으로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동원해서 또 기초생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이 수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감당 불가한 사회적 폭탄으로 터질 것이다. 자, 그런데도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죽어가는 애들, 이런 부모를 둔 애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죽인 부모도요, 사회적으로는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는 제도와 법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걔들이 무슨 목소리를 낼 줄 압니까? 선거에 표로 행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립된 조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속에서 버려져서 죽어가고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바라볼 때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향수만 느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좋았던 시절에 있었던 정서와 공감, 교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13살짜리 16kg 여자애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죽은 애도 발견이 안 됐죠. 그냥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뒤져보십시오. 숱한 시신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자, 법과 제도는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누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국민으로서 보듬고 가야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없고 낙오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잘나고 기득권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위한 법과 제도만 만들어지고 통과하니 안 하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갈 목표는 지옥입니다. 지옥도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1988을 그렇게 열광을 했느냐? 그럼 열광만 하고 말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그것이요, 이번에 시신 훼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